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현상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은 한국 화학 산업이 맞닥뜨린 거대한 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한타증권 자료인데, 와,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정유랑 화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잖아요. 이 두 분야의 예상 실적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특히 정유사들 적자폭,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경기 침체인가? 아니면 뭔가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기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최신 분기 실적 전망을 딱 보면요. 아, 이게 한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인데요. 한번 보세요. S-오일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시장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예상보다 무려 36%나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하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LG화학입니다. 예상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2,216억 원이에요.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512억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전기차 시장 좀 주춤하잖아요. 거기다 기존 화학 사업은 공급 과잉이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힘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걸까요? 이 광범위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요, 결국 한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딱 맞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내권식 경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으로 말려 들어갈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치열한 내부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안에서 너무 과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남는 물량을 헐값에 해외로 막 밀어내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시장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중국 화학 공장들의 상당수가 에너지 효율이 기준 비달이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기술력 좋고 효율 높은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버텨내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큰 지정학적 변수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트럼프 2.0 시나리오예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시장이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학, 정유, 태양광, 거의 모든 산업에 무역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처럼 미국에 태양광 공장을 크게 지어놓은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거나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당장 에너지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길게 보면 언젠가 시작될 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온통 어려운 얘기만 들리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분석가들이 기회의 주머니를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밝은 구석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 규모부터 한번 보실까요? 5,24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기회가 누구한테 갈까요? 바로 롯데정밀화학 같은 기업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셀룰로스 에테르라는 제품이 건축자재에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침 이 회사가 이미 유럽에서 전체 매출의 23%를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이 시작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말고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 특정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서 기회를 찾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PVC나 가성소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익을 보고요. 파묘나 천연고무 가격이 오르면 합성고무 만드는 회사에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기회들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기업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S-오일, 금호석유화학,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유니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거나 혹은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특히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유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아주 좋을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58%나 더 잘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뭐 정유 쪽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거죠. 금호석유화학은 왜 좁게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핵심 사업인 합성 고무 부문의 이익이 극적으로 회복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 4분기 32억 원에서 내년 4분기에는 437억 원으로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거죠. 바로 이런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게 이렇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코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 리포트 한 구절이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결국 주가가 다시 오르려면 첫째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둘째는 아라미드 같은 첨단 소재 사업이 잘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과 개별 기업의 경쟁력, 이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대한 파도 앞에서 예전처럼 규모의 경제로만 버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제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좁은 틈새 시장에서 확실한 1등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은 아닐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